정부가 일시적 이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술에 부과하는 세금 기준을 바꾸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당장 4캔에 10,000원 하던 수입 맥주 가격도 오를 것 같은데요. 취재 기자와 함께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만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. 정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정 기자, 일단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. 네, 이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이주택자가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.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전역, 경기 일부 등 39곳입니다.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에 새 주택을 산 일시적 이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으로 줄어든 건데요.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다만 12.16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가진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. 네, 4캔에 10,000원 하던 수입 맥주가 비싸진다.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이 올해부터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. 이 정부가 술 가격이 아니라 이 술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서 이 원가가 비싼 수제 맥주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 예. 반면 수입 원가가 낮아서 4캔에서 6캔에 이 10,000원씩 팔리던 저가 수입 맥주는 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또 뚜껑을 돌리면 용기 안에 캡슐이 터지면서 맥주가 되는 이 캡슐 맥주와 같은 이 수제 맥주 키트가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되면서 이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캡슐 맥주는 생산때의 알코올 도수가 0도라서 이 기존에는 주류로 인정받지 못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는데 이를 개정한 겁니다. 네,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반 연구개발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 신성장 동력 기술의 인정 범위를 이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확대합니다. 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소재 부품 장비 핵심 100대 품목이 사실상 모두 포함되는데요. 이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율이 대기업 최대 2%, 중견기업 8에서 15%, 중소기업 25%인데 이 신성장 R&D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이 20에서 30%, 중견기업 20에서 40%, 중소기업 30에서 40%가 적용됩니다. 또 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서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. 기존에는 구매 한도가 주류와 담배를 포함해서 600달러였는데 이를 늘린 겁니다. 네, 이번에는 조금 다른 소식 짚어보죠.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관련 소식인데 고객들이 우리는 잘 모르고 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불안전 판매 논란이 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이 불안전 판매 의혹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이 고객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 가입시키거나 사모펀드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. 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문제가 된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에 불안전 판매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.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판매사 관계자들이 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 라임 자산운용이 자신들의 펀드 수익률을 조작하는데 1,000억 원을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.